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도 이제 다 지났고요. 연말도 지금 며칠이 남질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에 시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명절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김구 선생님의 자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관상도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상을 보면은 거지상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이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더라면은 지금과 같이 친일파들이 세상을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 되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 선생님의 그 사주를 보면은 우선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은 이렇게 천간의 부분이 식신이 인을 만났고요. 지지는 상관이 이렇게 제로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제로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화생위제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나 상관을 두고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말은 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합해서 제로화한 경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구제도 될 수가 있고 나의 재물도 되고 그래서 나의 재능도 됩니다. 나의 재능이 재물과 합쳐졌더라. 이게 지살이니까 내가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면서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의 이 부분은 좀 약점이 되어 수가 있는데요. 식신이 이렇게 인을 만나게 되면은 식신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뜻이 됩니까? 그러한 것이 막히는 경우가 되겠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손자를 볼 수가 없으며 아랫사람을 이렇게 많이 두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아랫사람 덕을 보기가 어렵더라. 또 이제 나쁜 쪽으로 보게 되면 식신은 남이 먹는 것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탈취했으니 강제로 병합을 했으니 이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사주를 가지셨던 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다들 아시죠? 독립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뭐냐고 하면은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세 번째 물음에도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합쳐져서 자주 독립을 못한 것이 아쉽죠. 언젠가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이도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김구 선생님의 오른쪽 프로필을 한번 보시죠. 1876년생이고요. 1949년 2월 26일 날에 그 안두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한 내용들은 크게 봤을 때는 우리 민족주의자, 민족 지도자들과 또 그 다음에 미국을 등에 업은 외세, 일본을 추앙하는 자들의 이러한 한마디로 전쟁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싸움에서 너무 허무하게 우리 김구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이한 점은 일찍부터 통합농민운동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1895년도가 보이십니까? 요게 1895년도가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이제 10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김희연 의병 부대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선생님께서도 그때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참여, 그리고 의병운동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은 일본의 헌병이 하나 걸려들었죠. 그래서 진짜 때려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포가 됐고요. 체포가 됐습니다만은 고정 특사로 좀 풀려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사로 사형을 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공주 마곡사에 승려가 됐습니다. 98년도에. 그리고는 이제 1903년도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919년도에 3.1운동 일어난 후에 이제 상해로 망명을 했고요. 우리 그 김구 선생님을 일제가 잡기 위해서 당시에 현상금으로 60만 원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게 오늘날 환산을 하면 약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 입장에서는 꼭 잡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 한마디로 체포해야 될 자기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큰 민족의 지도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4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내용이 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947년도 2월 달에 3천만 동포의 억구함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선을 처리될 수 있다고 호소하셨고, 이 육신을 조국이 수여한다면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그리고 암살되기 한 달 전에도 동족 상잔의 유혈과 국토 양단의 위기를 방지하고 자주민주의 원칙하에 조국의 완전 독립을 쟁취하려는 나의 주장과 태도는 변함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싫어할 그 당시에 사람은 있었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또 이승만에 대해서 당시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이승만은 이완영보다 더 큰 역적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자가 수반이라니, 뭐 이런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김구 선생님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대통령까지 하지 못한 그 원인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친일파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프랑스가 3년 6개월 동안 나치에 의해서 강제 점거죠. 강제로 빼앗겼는데, 그래서 약 한 5만 명을 공식적으로 죽였다 그러는데 실제로 한 10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입니까?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치욕을 당했는데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바로 친일파들이 득세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진짜 군인 또 내지는 고위직 경찰 군인 그리고 법 관련자들, 그래서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독립이 되었을 때 정말 숙청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더러운 피들이 계속 이렇게 뿌려지면서 이 땅을 지배한다 생각하면은 간혹시간에 그냥 울분이 차오릅니다. 자, 우선 명조 이제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월기토입니다.
그래서 상관격입니다. 이게 수포모독은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조상덕은 좋습니까? 네, 신자진 수국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관, 아이디어 또 내진 말 이런 것으로서 재물을 번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리고 상관은 나의 어떠한 계획이 됩니다만은 계획을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것도 되지만은 이 제가 있음으로 해서 계획을 실현시킨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계획, 꿈을 가진 것을 실현시킨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사주내에 식상만 있고 재가 없게 되면은 영두삼이가 됩니다. 한다. 그래서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지금 이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주로 나의 재물을 가진다 이 말도 되지만은 이 재라는 것이 재물만 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재라는 것은 일주 입장에서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극악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은 나의 욕구를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재를 보게 되면은 재능으로서 재물을 취하는 것도 되지만은 내가 가진 꿈을 실현할 수도 있는, 그래서 결과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만 가지지 않고 실제로 행하여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일지도 인입니다. 상관인데 인이라고 하면은 상관피인인데 사신합이라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일제강점기가 아니었더라고 하면은 재능으로서 재물을 버는데 학문과 더불어서, 그래서 학문을 바탕으로 하여 이래서 어느 계통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나름 이렇게 성공을 하셨던 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천간에 드러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식신이 이렇게 병신합에서 잡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는 상관이 용신이고 천간은 식신이 용신이 되는데 문제는 잡혔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뭔가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 그래서 보통 요즘 같으면은 해외 업무 같은 쪽, 그래서 우리 통역을 해준다든지 하는, 또 내지는 무역에 있어서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지는 한번 보시면은 을지가 상관인데 비결입니다. 그래서 자식덕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어쨌거나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천간 부분입니다. 천간 부분이 이렇게 용신이 떠서 식신이 떠서 인에 합구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밖으로는 나 마음 편한 날이 없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외부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한마디로 참으로 복잡다단하게 정말 어렵게 마음 한구석 편한 날이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금이 하나 잡히고 나면은요, 운에서 다시 신금이 왔을 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때 보면 또 병화가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한마디로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이 사주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임자생인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만약 한다면은 임수가 이 병화를 일단 극을 하기 때문에 식신과 재를 겸해서 쓰는 식신겸지의 사주입니다. 전혀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돼 버린다고 하면은 경금도 나쁘지 않지만은 신임계에서 대발하는 그런 팔자도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목이 뜨더라도 좋아지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역시 그림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거든요. 어디냐면 여기에 신유술할 때 여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오미에서 이렇게 진묘, 인, 해자축 이렇게 갔더라면은 상관, 네 가진 재능을 학문으로 이렇게 써먹었을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인데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패죠. 상관인데 비겁이 들어와서 패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들이 좋은 날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패입니다. 그리고 병신합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시 급제만 이렇게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렇게 패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운이 확실하게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은 조금 기약이 더 쓸 수가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선생님의 일생에 있어서 어떻게 따지면 가장 좋지 못한 때, 물론 이제 젊은 시절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절에 보십시오. 22살에 사형 확정까지 받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운이 이 시절 무술까지가 가장 좋지 못했다. 기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23살 탈옥 후에 마곡사 승리가 되었다는 것도 역시 옆에 보시면 이 빨간 글자들은 다 우리 나이로 23입니다. 당연히 무술대원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는 이제 28세 이후부터 해서 서서히 이제 본격적인 또 활동을 시작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자축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뭔가 우리 선생님의 나름 뜻을 좀 이루었다. 물론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있으나 이렇게 내가 가진 재능,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뭔가 이루는 일들이 많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금이 떴을 때가 참 아쉽죠. 그리고 임수개수가 떴을 때가 일단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병신합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임수가 뜨게 되면은 상관이 제로 이렇게 변한 경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수개수가 떴을 때가 가장 좋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임목이 떴을 때는 어떻느냐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상관이 제로하기 때문에 임목이 들어와서 대패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보면 인사신 이렇게 형에 걸려버립니다. 인사신은 뭔지 형이 됩니까? 그래서 이 시절에 형으로 인한 안타까움도 있게 되는데요. 국무위원직을 박탈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묘가 들어오게 되면은 따지면은 가장 좋은 때가 되어야 됩니다. 천간에는 일단 개수 월지는 상관인데 천간에 이렇게 재가 투출하게 되고 상관인데 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가장 인정을 받기도 하고 물론 남북을 오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오로지 그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은 우리의 완전한 통일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게 통일되는 남북한을 싫어하셨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반대파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충년에 서거를 하셨는데 굳이 따지면 이 사주에서 가장 그 쓸모를 발휘하는 이렇게 그 자수가 잡혀 있고 천간에 뜬 개수마저도 기토에 의해서 얻어맞으며 또 하나는 이 축토는 그 영신의 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충미충에 그래서 사이축의 모든 뿌리와 모든 것이 문제가 나는 시기였다. 계묘가 가장 좋았어야 되는 시절인데 이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여기에 보면은 상관이 이렇게 살을 보면은 상관 제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운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자축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살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기토가 뜨니까 이게 날아간 겁니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비겸 라이벌에 의해서 이렇게 내 뜻을 마지막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그렇게 서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라이벌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이야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을 이런 것도 크지만은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 독립투사들의 구심점을 잃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정말 자리를 잡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 나라를 한마디로 운영을 하셨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신 김구 선생님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